자, 음악 소리 줄여주세요. 예. 예. PA 줄여주시고요. 네.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무법자 시간입니다. 코너 이름입니까? 네. 아니, 저도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정했대요. 네. 무법자. 무법자. 제가 네. 정한 코너명입니다. 아, 본인이 정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쟁쟁한 경쟁 끝에 코너명으로 낙찰이 된 이름이라. 아, 그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알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뉴스와 그래요? 함께를 해서 네. 이 코너를 어떻게 네이밍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무법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무법자. 법조 어떤- 기자가 무법자라고 하니까 그 설명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지 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자라고 약간 조악하지만 네. 요즘 좋아요. 젊은이들의 감성을 다 맞아요. 줄여봤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감성이 뭐 그 정도입니까? 예, 네.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네, 알았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젊은이 감성을 잘 모른다고 하도 맨날 야단을 맞으니까 아, 듣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군요. 네. 알았습니다. 무법자. 네. 예. 근데 얘기 내용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드릴 주제가 간단치는 않고 또 가볍지만도 않은 네. 주제인데 저희가 방금 앵커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요즘 어린이 안전이 정말 큰 화두잖아요. 진짜 예.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게 어린이들의 안전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국면에서 이제 지난주에 대법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을 하나 내놔가지고 예. 저희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소셜 라이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판결이 있었죠? 결정이? 일단 이제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아, 예. 수영장이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인데요. 네. 듣고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예. 사실상 1심과 2심에서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에서는 정반대로 바뀐 거라 뭐 왜 바뀌었고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를 좀 뜯어보는 게 되게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깊이가 다른데 어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고 근데 같은 수영장 안에 그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가면 그냥 확 빠져버리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에 있었던 네, 사고인 거죠? 사실 6년 정도가 된 사건인데, 예. 그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대법.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났는데 사실 예. 사건이 이제 고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완전한 또 끝은 아니고 조금 더 예.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수영장에 책임이 없다고 1, 2심에서 판결이 났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뒤집게 되니까 뭔가 책임이 있는 쪽으로 나오긴 할 네. 텐데 수영장의 책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전에 잘 고지를 안 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쵸. 수영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예. 수영장 측에서는 이게 법에 굳이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다.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실상 예. 법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 법이 그래서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그러면 돌려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예. 대법원은 이제 좀 우리 이 사회적 비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아이들이 다치고 사고가 나는 것의 사회적 비용과 이 수영장이 아이용 수조와 어린용 수조를 다르게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과연 어떤 게 더 무겁고 중한가? 아, 예. 나가면 아이들의 생명과 사고를 막는 게 더 중하니까 예. 수영장이 따르게 설치하는 이 정도 비용은 너네가 감수해라. 아,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옛날에도 왜 지금도 물론 그런 곳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수영장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왜 이렇게 어린이용으로 네. 한 1m나 1m 20 그것도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깊은 거지만 그 정도다 갑자기 뭐 한 1m 50, 80 이렇게 뚝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무슨 표시가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저 줄로 이렇게 좀 해놓는다든가 하는 네. 그런 건 좀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거조차 없었나요? 아니요, 줄이 이 있었죠. 네, 코스로프?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말씀해주신 그 수영장 구조가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아이 이렇게 점점 가면서 경사가 지는 예. 구조로 해서 왼쪽 아이용과 어른용의 높이 그 깊이가 다른데 예. 이 가운데 진짜 이 코스로프라고 저희가 이제 수영장 가면 둥둥 부표처럼 떠 있는 줄인데 예. 만지면 이게 밑으로 쑥 들어가는 아 그래요? 이런 예. 줄로 이제 구분은 돼 있었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것도 좀 예를 들면 이제 수영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잘 못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너무 좀 고스란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도 진짜 그런 만일의 가능성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거라면 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영장 너네가 노력해라. 예. 이거를 정말 강조한 판결이라서 그래요. 꼭 뭔가 필요한 말을-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무법자에서 가지고 나왔다. 무지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가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죠. 네. 예. 그 의외로 그런 수영장에서 나오는 사고가 꽤 있거든요. 바다나 강, 뭐 계곡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수영장 가면 왜 안전요원도 다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런 경우는 그냥 미처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사고가 많은데 오늘 무법자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기자 들어오시죠. 네. 갈까요? 네. 그래요. 네. 기자님 바짝 붙어 앉아주시죠. 예. 네, 지금 잘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디오나 그 화면 상태에 문제 있으면 채팅에 딱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예, 댓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지금 딱 그 처음 소셜 라이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윤천사님이 유튜브에서 얘들아 이거 실방이야 녹방이야 하는데 라이브입니다. 녹화 방송이 아닌 라이브니까 여러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SJ 채님이 관리자님이 채팅창 좀 신경 써줘야 할 듯 요새 악플이 굉장히 아이고.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예, 문제입니다. 저희 창에서도 약간 깨끗한 말들을 예, 써주시면 악플. 저희가 예쁘게 진행하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그쵸. 네, 오늘 월간 무법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은 좀 전에 좀 오래전에 했는데 요새 약간 법조팀에 무거운 기사가 많다 그쵸, 보니까 그쵸. 못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페북에서 강상욱님이 무법자 이름 좋네요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장명자로서 다시 한 번만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이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쵸. 저희 네. 무법자라는 코너고요. 네. 법조 정말 어렵잖아요. 법조를 취재하는 저도 너무 어려운데 이러한 어려운 법조를 네. 어려운 법을 무지 쉽게 설명해주는 자, 무지 쉽게 법을 설명해주는 자라고 해서 무법자라는 코너를 만들게 됐고요. 네. 제가 오늘 어려운 이슈 중에서도 꼭 전달해드려야 되는 옥석을 골라가지고 예. 무법자 첫 코너로 갖고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마 사건 이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어린이 안전 관련된 이슈거든요. 또 요새 중요하다 그쵸, 그쵸. 보니까 또 공 기자님이 준비하셨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맞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의 개요를 제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게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한여름이었을 텐데 당시 살고지 야외 수영장이라는 이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당시 이제 만 6세이던 이제 남자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사고를 의식을 잃게 되고 깨어나서는 시각장애 1급과 뇌병변장애 3급을 판정을 받고요. 아, 앞쪽이 아예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가족들이 이 네. 수영장 관리를 담당하던 주체를 상대로 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1심과 2심에서는 수영장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냈는데 네.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미 파기환송을 한 이런 사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기사들이 나기는 했더라고요. 이게 그쵸, 6살짜리 애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그 머리도 다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크게 다쳤다고 해서 좀 판결 자체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단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고 하니까 파기환송이면 뭐 이게 이긴 거야? 진 거야? 대체 이게 뭐야? 라고 되게 어려운 용어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법조 기사가 읽기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파기환송됐다? 그러면 이게 수영장 편을 든 건지 아이의 편을 든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이게 네. 뭐냐면 한국은 이제 3심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최소 네. 3번의 재판을 받아요. 네. 지방법원, 그 다음에 이제 항소에서 서울고등법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는 뭐 양형이나 형량을 따지지 않고 예.
과거에 이제 이 하급심에서 예. 과연 이 판단을 제대로 법적인 법리를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법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렸는지를 잘 보고 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너네 다시 한번 이거를 재판해봐라. 다시 해라. 그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사건을 그 이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거를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즉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판단을 너네 그거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라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책임이 없다고 한 그 2심 재판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네. 너네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약간 어머님 측의 얘기, 아이 측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라 그쵸, 라고 그쵸. 보시는 거네요. 손해배상 좀 인정해봐라라고 네. 돌려보낸 취지로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졸리깨비님이 우리 공다솜 기자님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간 김성원님이 유튜브에서 근데 둘 다 너무 어색하네. 저희가 조금 친하게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네, 사실은 어색한 사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덜 어색하게 네. 진행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쭉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기사 댓글 달린 것도 쭉 봤어요. 근데 쭉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질문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수영장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맞아요. 사실 왜 이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맞아요. 간단하게.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사진으로 간단하게 하나 뽑아왔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사고가 난 수영장을 위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네모난, 제가 들고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네. 이 네모난 요 네모 초록 색깔 네모가 이제 위에서 찍은 수영장이겠죠? 그래서 수영장에 보면 이 가운데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 우리가 수영장에서 가면 부표처럼 둥둥둥둥 떠 있는 줄, 이게 줄이고요. 이 줄을 기준으로 이 왼쪽이 성인용, 이 오른쪽이 아이용, 아동용 풀장입니다. 짙은 색이 성인용, 그쵸. 옅은 색이 색이 아동용이고요. 성인용의 깊이는 1.2m. 네. 그 아동용의 깊이는 80cm, 0.8m예요. 근데 이 수영장이 이 줄 이외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 80cm에서 1.2m로 가는데 이렇게 경사가 그냥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점점 걸어가다 보면 1.2m가 되는 점점 더 깊어지는 풀이고 유일하게 얘를 나눠져 있는 거는 이 줄. 요거인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물장구 치다가 잠수를 하거나 하면 이 줄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쵸, 깊은 데로 그쵸. 가게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수영을 해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이 끝까지 깊이가 깊어진 끝까지 가는데 전혀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그런 수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기들이 놀기는 약간 위험한 그렇다고 이런 볼 수 있죠,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심은 왜 수영장 측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도 또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원심은 일단 저렇게 생긴 수영장에서 어린용 풀과 아동용 풀을 반드시 분리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이러한 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해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다. 즉 인과관계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나왔던 댓글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에서 GAST 땡땡땡님이 아니 근데 판결을 법대로 안 하고 감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판결에서 그래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또 짱짱민님이 유튜브에서 감성적인 판결이네요 라고 말해서 약간 그 수영장 책임져라 이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네.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당연히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인 거지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대법원이 단순히 이제 아이의 편만 들었다거나 수영장의 편을 들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대법원이 이렇게 수영장 측 책임 있다 이렇게 그쵸, 말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아까 이제 원심은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넘겼다면 대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쵸?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으니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경제학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건 그냥 넘기고 이게 예. 대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겁니다. 네. 즉 이제 수영장이 아이용 풀과 어른용 풀을 구분을 하는데 드는 돈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조도 따로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돈과 아이가 이렇게 사고를 겪으면서 나는 이 피해 비용, 이 사회적 손실 비용 중 어떤 게 더 무겁고 중요한가를 따져본 거죠. 예. 대법원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이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면 수영장이 어른용과 아동용의 풀을 구분하는 이 설치 비용 정도는 네. 감당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게 그쵸, 그리 그쵸.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아까 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나 책임을 네. 조금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 하지만 대법의 이번 판결도 하급심은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서 사고가 난 거는 그냥 아이와 부모의 책임인 거지 이거를 굳이 수영장이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봤던 건데 예.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의 비용과 책임을 그 그렇죠. 사고를 예방하는데 더 네. 철저하지 못했던 그 관리자에게 조금 더 분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 관련된 규정이 미국에서도 재판에 적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게 예. 핸즈룰이라고 하는 되게 아, 이게 무지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해도 예. 쉽지가 않은 이런 그렇죠. 뭔가 법적인 단어인 건데요. 그냥 이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비용과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 예.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의 정도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피해의 정도가 더 크면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 정도는 기꺼이 감수해라.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ONEQ 킴님이 저런 구조라면 주쳐진 자리에 칸막이만 설치해도 될 텐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이렇게 간단한 조치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라고 맞아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네. 저 수영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 나오는 게 줄뿐만 아니라 뭐 칸막이가 아니라 아주 네. 낮은 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정말 네. 이렇게 경사로로만 이루어진 수영장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 예. 제가 말씀해주신 대로 턱만 있더라도 그리고 칸막이만 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ALEX 팍님이 감성재판이라고 하셨는데 감성재판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또 맞아요.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용환님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안전요원이 없는 것도 문제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아기를 데리고 왔으면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아이를 이제 관리하고 아이에게서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대법원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부모의 과실이 없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예. 다만 대법원은 부모의 책임과 수영장의 책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봤습니다. 아. 판결문을 보면 네.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아이의 엄마가 사고의 뭔가 공동의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수영장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에게 뭐 책임이 있을 거라고 해도 그게 부모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자한테 책임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별개라는. 전혀 별개의 책임으로 봐서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부모님들도 아이의 수영장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데려갔을 때 주의를 다해야 되고 최대한 보살펴야 되는 이런 관심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수영장에 책임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 대법원 명확히 얘기해 준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울산팬님이 파기환송돼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요기조기님이 공다송 기자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지금 디카로님이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시설물에 흠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억지라고 볼 그쵸, 수는 그쵸. 없겠네요라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판결문에 되게 많은 변수를 고려해 놨어요. 예를 들어 예. 대법원이 이 사고를 당한 게 아이들이다. 이 수영장은 아이용 풀이 있는 일부 아이용 풀이라는 걸 되게 말한 게 어린이들이 이제 성인에 비해서 주의를 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좀 이제 사리분별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위험성을 모르고 성인 구역에 들어가는 충동적인 성향은 당연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뭐 통계나 자료를 따르더라도 아이들의 수영장 사고가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하면서 예.
그만큼 수영장이 더 아이를 위해서 주의를 하고 철저히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탐정님이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탐정님은 그 굉장히 저희 그 이벤트에 많이 당첨돼서 선물을 여러 번 타셔서 애청자신가요? 예, 고르실 때 살짝만 한탐정님은 알겠습니다. 다른 분께 다른 분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이버에서 BATA 땡땡땡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판결은 승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 운영자의 더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책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성인풀 그리고 아동용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에서는 성인용, 아동용 풀을 그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그런 의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사실 반드시 구분돼야 될 아마 이런 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렇게 성인용 풀과 아동용 풀을 하나의 수조에 넣고 예. 그냥 줄 같은 걸로 구분한 이런 수영장의 설치나 모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라고도 말을 했고 예. 또 뭐 수신 표시 같은 거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법 위반이다라고 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영장에서는 아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구분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설치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예. 지금 카이사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칸막이라든지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그런 전례가 남게 됐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굉장히 잘 준비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예, 정리를 해주신 것 큽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단홍 기자님이 또 이제 바쁘시잖아요. 아, 또, 그쵸. 예, 저희 약속도 있고 바쁘시기 때문에 마무리로 맞아요. 저도 어떤 이제 말씀을 또 제가- 전해주실지. 제가 뭔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되게 네. 확 와닿았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최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네. 판결문을 보니까 대법이 이제 판결문에 수영장 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문한다,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말이 몇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만 하고 법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을 위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대법은 이제 이 판결의 의의를 뭔가 아이가 안전한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네. 이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뭔가 뛰놀고 이러한 공간에서는 뭔가 모든 어른들이나 모든 조직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아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사고를 당했던 이제 아이는 지금 이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모든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어른과 조직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 판결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예, 지금 온드라이머님이 법 해석을 저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약간 최선이라는 그쵸. 거에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는 게 법 해석의 기준이라는 맞아요. 이런 참 얘기를. 중요한 판결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스그스님이 오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하는데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 항상 두 분을 꼽아서 이제 JTBC 소셜라이브 큐브와 VOD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 한탐정님이 단골이셔서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안 주겠다고 해서 슬퍼하시는데 슬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네. 새로운 또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선물이 아. 나갈 텐데 다른 선물이 나갈 때는 지금까지 많이 받으신 분도 아. 새 거를 받고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는 드리도록 하고 오. 일단 오늘은 예, 새로 시청하신 분이라든가 오. 좀 소셜라이브 진입자를 위해서 한 두 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저기부터 두 사람 정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신 분 아닐까요? 나가셨구나. 아이고야. 악플을 다시다가 아이고, 나가셨어요. 그러시군요. 이분 괜찮을까요? 이분요? 네네. 박주형님, 예, 저희 그 유튜브에서 박주형님이 이런 거 잘 봐둬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준비한 이슈 이렇게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셜라이브 큐브와 VOD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오, 하고요. 너무 좋은데요? 예, 또 한 분만 마지막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페이스북에서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거라서요. 뭔가 아까 저희 그 판결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신 분이
분도 계시고. 네네, 뭐 요분을 그럼 2분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디칸로. 디칸로님. 어렵네요. 시설물에 흠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디칸로님,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박주형님 두 분께 저희가 소셜라이브 큐브와 이제 JTBC VOD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랑 아는 형님 같은 예능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소중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아래 이메일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함, 연락처,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원래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그 월간 팩트 체크라고 해서 팩트 팀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디 가셨어요? 오늘 수요일로 밀려서 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이틀 뒤에는 월간 팩트 시간에 안나경 선배와 이제 우리 이가영, 팩트 체크 그쵸. 하시는 이가영 선배랑 뵙도록 이가영 하겠습니다. 선배, 네, 시청 해 지금 발음이 꼬였어요.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